저 부부는 방글라데시 국민 아닌가요? 부부의 영문모를 기행해 마을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방글라데시 한 마을의 태극기가 마을 전체 도로에 펼쳐집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살았던 방글라데시의 한 부부가 반샤람푸르 마을과 이웃 마을을 잇는 다리에 3.2km의 태극기 띠를 설치했는데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화학자 아부 코사르 씨와 아내 서바나 씨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5,000달러, 약 677만 원을 들여 태극기를 구입하고 3.2km 길이로 이어붙였습니다. 서비나 씨는 저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 축구를 응원하고자 다리 위에 태극기를 이어붙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라며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비나 씨는 남편처럼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남편 코사르 씨로부터 한국의 문화, 사회규범, 여러 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전해준 한국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라며 한국은 내가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연은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방글라데시 화학자와 그의 아내가 방글라데시에서 메일로 공유해준 사연입니다. 코사르 씨는 한국에서 중고 전화기 등 소비재의 부품을 활용하여 녹여 금을 추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코사르 씨는 한국에서의 근무를 통해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현재는 보석 사업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해온 사연을 통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방글라데시 부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수원에 있는 화학회사에서 12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소비재 부품을 녹여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코사르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인 대표님과 사모님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돈도 잘 벌 수 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일하면 한국 노동자 월급이 저희 나라 방글라데시 월급 대비 몇십 배 상승하거든요. 제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방글라데시에서 관람했는데요. 그 당시 거리를 물들인 붉은 물결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단결된 응원, 깨끗하고 정돈된 시민의식, 오랜 시간 인내를 갖고 자국의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투자하는 모습 등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5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방글라데시 돌아왔는데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한국을 알리고 싶어서 이번 2026 FIFA 월드컵 아시안 예선에서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태극기 띠를 만들고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3.2km에 달하는 거리에 이 태극기를 설치했어요. 태극기를 만들기 위해 무려 2주라는 시간이 걸렸고 제 망고 농장도 팔았지만 한국으로 인해서 지금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음에 고마움이 너무 커서 전혀 아깝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글라데시가 세계 1위 행복국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는데요.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실려 있더군요. 그렇지만 1990년대 당시에 행복도 조사를 할 때 기준이 애매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오히려 유엔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 사람들, 교민들, 여행객,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저런 결과를 듣고 황당해해요. 제가 정정하자면 행복지수가 아니라 체념지수가 높다는 게 표현이 맞아요. 유엔에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면 행복지수는 30위에서 40위권을 조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삶의 만족도는 세계 104위예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콩고랑 함께 가장 불행한 나라예요. 이 세 나라는 오히려 오랜 내전으로 불행하다고 쳐도 방글라데시는 전쟁도 없고 내전도 없고 그냥 아주 평화롭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황은 너무 심각해요. 더 심각한 것은 성매매가 2000년대 초반 이후 합법화되어만 18세 이상 여자들은 성매매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매매의 현실은 미성년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20대 초반만 되어도 능숙한 베테랑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난잡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문맹률도 73%로 매우 높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행복도 설문에 답한 사람들은 아마 사회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하층민을 다 뺐을 거예요. 잘 사는 중산층만 조사를 했겠죠. 이방인 외국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호응적이긴 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사에 조심하면서 여행해야 해요. 방글라데시에는 북한 식당 평양관이 있는데 여기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재료를 북한에서 직접 공수해서 신선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듣기로는 각 손님방에서 위로 공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자세히는 말 안 할게요. 길거리를 다니시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차문을 열고 돈을 주면 다른 사람들도 몰려오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아요. 한국의 삼성폰이 유명해서 쇼핑몰 대리점에 가면 한국 삼성의 중고폰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매우 꿉꿉하고 공기도 좋지는 않아요. 현지에 꼭 저 같은 친구랑 같이 동행하셔야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요. 자동차는 대부분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한 중고차를 수리해서 사용하고 독일차는 유명하긴 한데 시내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도로에는 사람들이 따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위험해요. 사진을 보시면 건물들 기둥을 벽돌로 올려서 짓는데 건물들이 많이 휘청휘청 위험해서 현지에 살고 있는 저도 건물 옆을 지나다닐 때는 조심하게 돼요. 제 친한 한국인 친구가 최근에 방글라데시에 저보러 놀러 왔어요. 그때 공항에 도착하고 1시간도 안 됐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더군요. 한국 사람이세요? 저희 공항 3터미널을 삼성이 지고 있어요. 삼성이 건설 중인 공항이라 더 기대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기술이 발전하고 세련된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아시아 최고 성장률을 자랑하는 방글라데시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 개발 사업 중 하나로 진행 중인 삼성물산의 다카 하즈라 샤잘랄 국제공항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제 처남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현장 분위기를 자주자주 들려줘요. 왜냐하면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한국의 큰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지저분하지 않고 일본인들처럼 까탈스럽지 않고 소탈스럽고 친절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 맨날 자랑처럼 이야기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한국의 최고 기업인 삼성이 짓는 공사 현장이 궁금해서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처남과 처남 동료들과 인사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려고 바로 근처 호텔 고층에 숙박을 했어요. 새벽 6시쯤 되면 작업자들이 현장으로 출근을 시작하더군요. 호텔 고층에서 내 시야에 들어오는 현장 내부는 오전 8시 30분쯤에는 안전모와 안전화, 조끼를 착용한 근무자들이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는 안전 우선이라는 구호가 눈에 띄게 반복 배치되어 있었고요. 방글라데시 현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보니 다카 현지에서 시공사의 공식 명칭은 에비에이션 얄카 컨소르티움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 후지타 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3사가 2020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8개월 동안 진행하는 협력체인 컨소시엄으로 2019년 12월에 수락되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일본 외무성 소속 독립기관인 국제협력단 자이카의 유상원조로 이뤄지는 개발협력 사업입니다. 컨소시엄이지만 사실상 삼성물산이 89.8%의 지분으로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기존 1터미널과 2터미널에 추가로 지어지는 확장 공사인 3터미널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출발동과 탑승동과 같은 공항 건물로 약 22만 6천 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기존 2터미널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것이 눈에 띕니다. 현장 진행 상태는 현재 76%이며 10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해요. 토목과 철골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있어서 일반인도 외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터미널 천장은 국화 모양의 연꽃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터미널 외에도 축구장 300개 크기의 총면적이 3.3제곱킬로미터인 광활한 부지의 비행기, 주차장 격인 계류장이 추가로 지어지고 있었고 계류장과 활주로를 오가는 택시웨이도 기존 2개가 더해져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현재 1개인 활주로에 더 추가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카공항 확장 공사는 약 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으로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부 주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이후에도 예정대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외국 회사인 삼성물산이 꾸준히 자리를 지켜서 특별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카에 도착하기까지 거쳐온 곳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과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이었어요. 두 장소에서도 삼성물산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미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 수화물 처리 시설과 홍콩 첵라콕 국제공항의 지방 개량을 수행한 바 있으며 대만과 필리핀을 넘어 유럽 지역과의 사업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에요. 특히
공항시설 구축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 친환경 추세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항사업 외에도 다카 외곽 지역에는 삼성물산이 2019년에 수주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에너지 분야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에요. 한국 회사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신뢰가 증가하고 삼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 태양광, 국립크리켓 경기장, 지하철 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안을 진행 중이고 현재 공항 메인 도로 아래에는 예정된 상황으로 지하철 1호선 라인이 연결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최고 회사가 방글라데시에서 공항, 에너지 발전소, 지하철 등을 짓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한국의 기술로 우리나라 인프라가 발전하고 전문 인력이 양성되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한국인들에게 배워서 나라가 계속 발전할 거라고 믿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텐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